이재명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인데요. 순방 중에 주말에 여당 책임론을 거론한 글을 X에 올렸습니다. 네. 막스 베버를 인용한 글이었는데 집권 여당은 신념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집중해야 하고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당의 정의, 야당의 정의 이야기를 하면서 야당은 이럴 수 있지만 여당은 장애와 방해를 뚫고 국민이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리고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 대결과 배제보다 끊임없는 대화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큰 그릇 역할을 해야 한다. 네. 라고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올리자마자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 각자의 독해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건 누구를 타겟팅한 것이야. 누구 보라고 쓰신 글이야. 라고 생각했을 텐데 요거에 대해서 조승래 사무총장이 질문을 받고 대답한 게 있어요. 네. 어떻게 해석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대통령님 스스로에게 새롭게 당신도 각오를 하시는 뭐 그런 것으로 막스 베버의 책임 정치를 말씀하시면서 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님도 여당의 구성원입니다. 우리 여당이 이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특정 인사 혹은 지도부로 좁혀서 접근하는 것은 그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의 뜻은 지도부를 특정해서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다라는 게 이제 조승래 사무총장의 해석이었던 것 같고요. 또 대통령도 여당의 구성원이다. 이것도 아마 조금 의미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었나 싶고 대통령 그 긴 글 가운데 상당히 저는 이제 설득력이 있었다고 생각한 부분은 특히 그 마지막에 전쟁을 통해 점령한 거라면 배제와 독점이 이상할 게 없지만 경쟁을 통해 부분의 힘으로 승리하여 전체를 대표하게 됐다면 이게 이제 선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전쟁으로 이긴 게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된 거면 모두를 위한, 그러니까 나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모두를 위한 포용과 개방이 필수다. 요 얘기는 참 와닿는 말이었던 것 같다. 그런 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요거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대통령께서 순방 중에 저런 글을 쓰셔야만 하는 상황이 매우 개탄스럽다. 그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으세요. 네. 여당이 도움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대통령이 고민할 거리를 줄여드리는 게 여당 역할이에요. 근데 대통령께서 저런 글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뭔가 저 응급 처방이거든요. 저런 건 이렇게 SNS 좋아하셔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응급 처방을 하신 거예요. 그 부분은 진짜 당내에서도 깊이 새겨야 될 부분 같고요. 사무총장의 메시지에 대해서 좀 짚고 싶은 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원론적으로 대통령은 우리 모두의 각성과 반성을 촉구하시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근데 하나 당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은 대통령께서는 이미 실천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내셨던 메시지를 네. 막스 베버의 이론이든 상대방을 포용하는 것이든 그런 논이든 무조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통령은 상당 부분 실천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당은 상대적으로 대통령의 그 방향보다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모습들이 많았어요. 여전히 뉴미디어에 종속돼 있고 선명성 경쟁하고 우리가 그렇게 박멸 대상이라고 평가하는 국민의힘 사람을 어떻게 쓰냐 그런 목소리 많았고요. 국민의힘 사람 자꾸 쓰는 거 그 이유는 공소취소 때문일 거야 네. 라고 대통령을 모욕하는 미디어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는 매우 걱정하셨을 것이고 분노도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참다가 이제 선거 지고 나서 선거 사실상 패배로 규정해야 되는 거고 지고 나서는 이제 앞으로의 2년차 국정 운영이 골든 타임이기 때문에 판을 갈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메시지를 내신 거라 네. 당에서는 저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우리도 반성하겠습니다. 우리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뭘 선을 긋고 앉았어. 매우 혼나야 됩니다. 제가 강수영 변호사님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한 일이 많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조승래 사무총장님 말씀이 맞아요. 맞습니다. 어떤 말? 왜냐하면 대통령이 X에 쓴 게 이거 아닙니까? 집권 여당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승래 총장이 하는 말씀이 대통령 스스로에게 당신도 각오를 다지는 그런 취지 아니었겠느냐. 스스로에게 한 말이다. 저는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강수영 변호사 대통령이 이제까지 이 자기 말대로 해왔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보세요. 선거 임박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투표 동의하면서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해달라.
최악의 저질들이라는 게 그게 국민 전체를 향한 통합의 언어입니까? 또 있어요. 스타벅스 잘못했죠? 스타벅스에 대한 판단은 시장과 소비자에 맡기면 될 일을 대통령이 나서서 스타벅스 악마했어요. 또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다주택자 많은 거 부동산 시장 교란 일으킨 거 맞습니다. 하지만 전체가 다 투기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아서 악마했어요. 이게 통합의 언어입니까? 저는 대통령 스스로한테 자성의 목소리를 이건 받아들이는 게 맞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거는 조승래 사무총장의 해석이 타당하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재반박할 기회 주십니까 혹시? 넘어갈게요. 네, 일단 우리 의원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네. 지금 저희 민주당은 해석 논쟁이 한창인 것 같습니다. 각자 이제 다양한 그 관점에서 해석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사실 이게 평상시에 이런 글 내용을 보면 당연한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선거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한테 승리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는 좀 부족했다 이런 평가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평가인데 그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통해서 좀 이긴 선거는 아니었다라고도 하고 또 그 이후에 공항 의전 패싱 논란도 좀 있었고 네네. 또 그 이후에 당 대표께서 또 보안 수사권 안전 폐지 또 이렇게 글을 또 올리면서 예. 뭔가 이렇게 공방을 주고받는 그런 찰나에 또 이 글이 다시 올라온 거라서 자, 일단 도망가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통령의 글은 누구를 향한 글입니까? 뭐 지금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거죠. 아니, 두 가지 해석 설명을 얘기했잖아요. 네, 두 가지 중에 의원의 해석은? 뭐예요? 저는 뭐 그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싶은데 한 가지를 꼭 선택하라고 하면 당 지도부에 대해서 한 네. 메시지라고 보는 게 그래요? 근데 두 가지는 뭐였죠? 아까 하나는 뭐 그럼 대통령 스스로를 향한 사무총장 얘기한 것처럼 네. 일반적인 그 일반적인 여당의 얘기. 그 저 책임 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뭐 네. 일반적인 거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 해석을 하자면 당 지도부에 대한 뭐 일종의 경고 같은 것인데 굳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한다면 아마도 두 번째 거가 더 맞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당 지도부에 대한 경고성이 더 설득력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의 판단 해석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해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그럼요. 네, 그럼요. 네. 대변인이시잖아요 지금. 오케이. 쉽지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강소영 변호사님, 예. 대변인 이게 끝났습니다. 끝났군요. 네, 저 류세화 그럼 좀 변호사님의 편하게 말하세요. 재반박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보면 지금 뭐 대통령께서 한 것 중에 이제 인사 문제가 사실은 네. 소위 말하는 친문 세력들의 화를 나게 한 거예요. 네. 과거에 이제 문법에 따르면은 절대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 쓰면 안 되거든요. 뭐 어떤 유능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보다는 우리가 나. 왜냐면 국민의힘 다 악마기 때문에. 내란 세력이기 때문에 이게 문법이 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자꾸 뭐 윤석열 내각에 있던 사람도 장관으로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는 용납이 안 되는 건데 그들이 근데 용납이 안 되는 게 지금 현상 지금만 놓고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그걸 걱정해 왔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소위 말하는 운동권 세력이 아니에요. 80년대 때 운동권 하던 우리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저 사람이 힘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 사람들이 피해를 볼 거야. 기득권을 잃어버릴지도 몰라라는 불안감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힘을 가지려고 할 때 견제구를 날리고 혹은 따돌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절대 다수라고까지 제가 표현 안 드리겠어요. 친문 세력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주 장기간 이어졌어요. 근데 집권을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을 하시니까 실제로 걱정하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 생각에. 네. 그럼 이번 총선이 마지노선이다. 이번 총선까지 만약에 이 흐름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진짜 우리 이제 워딩 패족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그렇게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확실히 견제구를 날려야 돼. 우리 지금 이대로 물러서면 끝장이야. 라는 사람들이 있어 보여요. 근데 그럼 대통령이 모르시겠냐고요, 그걸. 그게 국정에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그런 네.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저는 주신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재반박 잠깐 시간 드려요? 저의 얘기에 대한 반박은 네.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대통령께서는 나름대로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보수 인사를 기용을 하시잖아요. 그게 없었던 일이냐고요. 민주당 그러니까 정권에서. 그거보다도 아마 류지아 변호사 얘기는 뭐 그동안 있었던 무슨 스타벅스님, 쿠팡님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상대를 혹시 악마화한 게 본인 아니냐 이런 이제 그렇습니다. 지적을 예. 유 사무총장이 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뭐 조 사무총장이 최악의 저질들에게 그거는 그 의미가 아니었고 그렇죠. 투표를 안 하면 예. 투표를 안 하면 최악의 저질들에게 권력을 내주는 결과가 된다. 근데 이제 예를 네. 들어서 나는 우리 류지아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은 거는 이런저런 이제 문제들이 뭐 예를 들어 쿠팡이 있었다고 혹은 스타벅스 있었다고 할 때
스타벅스 건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말 아끼자. 혹은 쿠팡에 대해서 역시 뭐 다른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럼 대통령이니까 말 아끼자. 국민 모두를 대표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대통령도 당연히 이거 문제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 물어야 된다는 얘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항상 대통령이 어쨌든 국가 원수이기도 하지만 네. 본인 스스로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는 정치인 아닙니까? 그래서 예. 자기 의견을 당연히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네, 어떻게 보면 또 국민들을 한쪽으로 이끌어가자고 설득해야 될 책무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어느 선을 넘어가면 과도했단 말이에요. 과도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그건 이미 시장과 소비자들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 그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고 심지어 이번에 그 탱크데이 논란을 더 넘어서서 사이렌 그 로고 문제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사이렌 그 문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나치게 스타벅스라는 이 민간 회사 자체를 너무 악마하려는 의도다. 그것은 뭐 스타벅스가 대통령 개인적으로 미워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집시키고자 하는 민주지분 진영 내의 어떤 결집도 그런 걸 좀 높이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냐. 의심을 하신다는 그렇게 거죠. 의심을 하는 거죠. 근데 요거 지금 네. 우리가 토론의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어요. 이 얘기를 할 일이 아니고 지금까지 대통령의 메시지는 일관되게 있었고 당의 메시지도 사실은 일관되게 있었습니다. 네. 서로를 향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그 일은 선거 패배, 선거에 이제 애매한 승리, 모호한 승리의 책임론이 지금 굉장히 불거진 것은 전당대회가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네. 당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정권은 짧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청와대 내부에서 굉장히 격앙된 반응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그 얘기가 좀 나와요. 그렇습니다. 요즘 기자들이 계속해서 기사를 쓰는 것은 네. 이 반응을 알려달라고 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화나지 않았어요? 화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나 화났다고 청와대가 자꾸 진짜 전화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을 붙들고 너 선 넘은 거 아니야? 정권 이런 짧다.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굉장히 불쾌한 분위기들이 여기저기서 감지가 되고 그것들을 기자들이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쪽이 서로를 불쾌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매우 드러난 사실이고 그 다음에 있는 이제 전당대회가 어떻게 갈지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그 정청래 대표는 아마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 사퇴를 하게 될 것 같고 당 대표 연임 도전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조승래 사무총장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우리가 선거를 이렇게 이긴 것에 대해서 백서를 쓰겠다고 했잖아요. 네. 왜 완전히 이기지 못했는지 원인을 좀 세세하게 보겠다. 뭉뚱그려서 말하지 않겠다. 그 과정에 대통령의 책임도 있어요? 라고 했더니 대통령은 아니지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 인사의 선거 기간 행보도 지방선거 평가 대상에 포함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김민석 네. 이분도 이 행보가 선거 균열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암시를 한 것입니다. 김민석 총리의 행보가 네, 그렇습니다. 선거에 방해가 됐다? 네. 그래서 어떤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예. 들어보겠습니다. 지방선거 한참 진행 중인데 그만두고 뭐 당권 도전한다. 총리 그만두고. 근데 그게 과연 적절했을까요? 이번 선거 결과는 우리에게 긴장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당으로 돌아오려 합니다. 대통령님의 앞으로의 국정 성공을 여러분과 함께 뒷받침하려고. 그러니까 총리가 지방선거가 한참 진행 중인데 뭐 당권 도전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선거에는 악영향을 주는 건가요? 아니 근데 저는 이거 화면을 두 개 저렇게 붙이시니까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김민석 총리가 지방선거 도중에 사퇴 선언하고 나 당권 도전하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아마 지금 나간 화면은 선거 직후죠? 네, 후예요. 선거 그렇죠. 후잖아요. 네, 저건 직후고. 선거 한참 하고 있는데 나는 당권 도전하겠습니다. 전당대회 출마 선언하고 그랬습니까? 설들만 좀 있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썰을 가장 확대 재생산하고 그렇게 전선을 형성하는 데가 어디예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잖아요. 김민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분들은. 처음 들었어요. 네? 아니 그렇게 부르나요? 네, 멸칭을 부른다니까요. 아주 장기간 악마를 해왔어요. 가장 강력한 대항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의 연임과도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대항마가 김민석 총리라고 인식을 하고 그거 꽤 오래됐죠 거기서. 굉장히 견제를 몇 개월 동안 해왔어요. 네. 오히려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 갈 때도 뭐 안에서는 아무도 지금 뭘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무회의도 안 이거 한다. 이 당권 경쟁으로 이게 쟁점에 옮겨가 가지고 선거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내부 밖으로 싸움하는 모습이 선거에 좋은 영향이겠느냐? 타당한 지적입니다. 근데 그걸 김민석 총리가 했다는 듯이 이야기하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거에 대한 책임론이 계속 이제 분출되는 그 과정에서 네. 어제 이제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네. 당에서 이제 평가위 구성이 됐고 이제 평가하는 절차들이 이제 진행이 될 것인데 그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기본적으로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제 나온 걸 보면 되지만 지금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선거에 대해서 책임을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당 지도부가 있는 것이 맞다. 다만 평가할 때는 당 지도부만의 평가여서는 안 되고 다양한 이제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 뭐 예를 든 것도 저것도 하나의 예시였고, 그 다음에 뭐 정부 관계자들의 메시지나 뭐 행보 이런 것들 아까 말씀하는 그런 발언들 같아요.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다 포함해서 평가를 하더라도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은 당 지도부에 있는 건 맞는 것이죠. 네, 그런 맥락에서 요건 뭐 조금 사이드 질문인데 네. 그냥 이렇게 시중에 떠도는 얘기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뭐 예전에 뭐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습니다만 정통 운동권 출신은 아니잖아요. 그때 아마 학생운동 한참 네, 뭐 네. 열심히 하셨던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그러니까 당에 지금 꽤 오래 계셨던 분들 사이에서 또 운동권 뭐 586 출신들 사이에서 별로 이렇게 썩 인정을 대선 후보 때나 아니면 경기지사 때나 뭐 역시 지금도 그렇게 인정을 좀 안 하려는 분위기 같은 게 좀 있어요. 저는 그런 분위기는 지금은 뭐 그 좀 느끼지 못하겠고요. 아, 지금은 없고. 오히려 네.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된 것이 네, 네. 그분은 성과주의잖아요, 실용주의고 예.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한테 저 선택을 받으신 거 아닌가. 그리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그래서 어떤 이념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실용이나 실리 이런 쪽을 중시하시잖아요. 통합 포용 이런. 네네네. 그리고 뭐 보수 인사들도 중용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외연 확장을 중도와 합리적 보수까지 가야 된다 이런 주의로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분들이 이렇게 썩 동의 못하신 분들이 지금은 그 방향성에 대해서 뭐 의견 갖고는 이러지는 않는 것 대체로 다 같은데 동의하세요? 그 전에 이제 네. 처음에 낙선하시고 그 전에 그 막 경선할 때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있긴 했죠. 그 전에는 좀 네. 있다가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다 동의를 하시고 방향에 대해서는 다라고 하는데 소개 들어가 보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네, 대통령의 네. 기조, 이 기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네, 조승래 사무총장이 아까 김민석 전 총리의 이제 사퇴설, 예. 당권 출마설 그거 얘기도 했지만 또 얘기한 게 조작 기소 특검 문제랑 스타벅스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당 안팎의 대응이 어땠는가를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이 두 가지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한 걸 보면 확실히 조승래 사무총장은 대통령 책임론을 시사하는 것 같아요. 본인은 대통령은 선거 어떤 투표 동료 발언밖에 안 했다면서 선을 긋긴 했지만 예. 그밖에 했던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김민석 전 총리만 공격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재명 대통령 그 뭐 조작 기소 특권도 마찬가지고 네네네. 스타벅스 논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이재명 대통령한테 뭔가 창끝이 가 있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이 백서에서 어떤 것이 담길지 관건은 뭐냐면 대통령의 책임을 담을 것이냐, 그 선거에 미친 영향을 담을 것이냐가 관심사 중에 지금 하나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당권 투쟁도 물론 여기서 얘기했으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줬을지도 담길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그 방송들을 보면서 느꼈던 건 합당이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작용, 그러니까 합당 이슈가 안에서 오히려 패배를 했는지 아니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패배를 했는지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가 아마 백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논쟁이 치열하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잠깐 보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합당 안에서 졌다는 생각들도 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3-4%, 2-3% 정도 차이가, 그러니까 그 정도 지지율밖에 안 되는 조국 혁신당이라 합당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뭐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까 그 김호준 뉴스공장인가요? 네, 거기서 네.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누가 그런 멍청한 소리 하냐고 네. 어떤 평론가요? 데리고 와 이제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강수영 저격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게 모릅니다. 그게 근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그 이야기는 그거 아니에요. 만약에 합당이 됐었더라면 네. 처음에 합당 논의 됐을 때 만약에 합당이 됐었더라면 네. 조국 대표는 전략공천 받았겠죠. 음. 민주당 후보로서. 네. 그러면은 평택을에서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 일이 없었겠죠. 네. 그러면은 당권 경쟁이니 뭐니 이런 말이 쑥 들어갔을 거고 부드럽게 선거가 진행됐을 거고 그러면 민주진영 사람들도 다 단결했을 것이고 실망해가지고 뭐 투표장 안 나오고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아름답게 잘 갔을 것인데
합당 때부터 비토를 놓던 사람들 때문에 민주진영이 분열돼가지고 선거 졌다. 음. 뭐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포함해서 네. 앞으로도 총선 대선 있을 텐데. 네, 총선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3%밖에 안 되는 정당이라 합당 안 된다는 얘기하는 바보 같은 사람들 잘 생각해라. 어차피 대선도 3% 차이 안쪽에서 다 결정 나고 총선도 역시 웬만한 지역 마찬가지다. 그러니 무조건 합당을 해야 이긴다는 이제 얘기였습니다. 그 3%가 왔을 때 1 더하기 1은 2처럼 네. 50 더하기 3은 53. 음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저예요. 과연 그럴 것이냐? 이게 또 다 길어지니까 오지 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 들어올 때 한 4, 5 이상 나갈 수도 있다. 나갈 수 있죠. 청년들이 바보예요. 근데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한 해석들은 다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 민주당이 그런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혼동스럽고 좀 경랑에 시킨 것도 맞죠. 네. 근데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하나의 큰 줄기가 저는 형성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은 국민들하고 당원들이 집단 지성으로 아마 그 줄기를 만들어 주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뭐 평가위 만들어서 백서 만들면 뭐 합니까? 결국은 궁극적인 그거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전당대회 통해서 그 국민들하고 우리 그 민주당 당원들께서 선거로 평가하시는 게 최종적일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근데 그 백서가 네. 전당대회 전에 나오기가 힘들 겁니다. 그럴 겁니다. 예. 그 전에 나오면 그- 큰 저희 논란이 되겠죠. 국민의힘 총선 백서도 그랬지만 전당대회 전에 못 냈어요. 대신 전당대회 불쏘시개용으로 무지하게 활용이 됐죠. 그리고 네. 이제 나오긴 나왔죠. 최종적으로 전당대회 끝나고 나왔죠. 나왔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 보통 백사가 나오면 안 보거든요. 나오기 나오면 전에 안 봐요. 시끄럽고. 예,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이번에 잘한 거는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때 총선 백서 특위를 구성을 했는데 네. 그때 저도 들어갔었고 네. 원내외 많은 그 당협위원장도 정치인들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안에 논란이 많았어요. 아, 근데 지금 이번에 민주당에서 평가위 구성한 걸 보니까 민주연구원장이랑 전 서울시당 공관위원장 두 분이 공동위원장을 하시고 위원들이 뭘 민간 위원들이 실무자 많더라고요. 외부인 예.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다지 분란의 소지 없이 여러 가지 이렇게 중간중간 발표를 통해서 당 지도부의 그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를 일방적으로 내보낼 수가 있어요. 반박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국민의힘보다 머리를 잘 쓴 거죠. 그런가요? 네. 너무 국민의힘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수준을? 가잖아요. 네, 내용 좀 퍼지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슬픈 얘기인데. 국민의힘은 완전히 패배했는데 왜 안 하죠? 평가를? 됐어요? 네. 거기도 얘기해 볼 거예요.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부정선거 끝난 다음에 하시려고? 많은 게 가는 길.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남았어요. 그 네. 조승래 사무총장이 역시 다른 당권 후보인 송영길 의원을 향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무소속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를 옹호하고 도왔느냐. 그러니까 돈 뿌리다가 징계받고 제명된 사람을 왜 응원했느냐. 이것도 해당 행위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건 네. 다 전당대회에서 아마 이야기도 좀 되겠죠. 송영길 의원은 지금 김용남 그 낙선한 김용남 전 의원을 주말에 만나고 그렇게 또 다시 자신의 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평택에서 만나서 뭐 응원하고 또 김용남 전 후보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또 감사한 소회 뭐 이런 것들도 남기기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근데 송영길 의원은 지금 뭐 징계를 지금 판단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해당 행위로? 근데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그거 한번- 못해요. 네. 뭐 그냥 이거- 주장으로는 있을 수 있었는데 예. 뭐 그걸 해당 행위로 아직 지금 뭐 그런 절차가 진행될까 저거는 지금 전혀 없고요. 지금 세 분이 지금 전대 이제 당대표 후보로 하마평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전에는 이제 저 정청래 대표하고 김민석 총리는 상수였고 송영길 의원은 좀 약간 저거였는데 변수였는데 이제 다시 다 약간 혼란이 좀 온 것 같아요. 이제 정청래 대표도 지금 명확하게 답을 안 하신다 그러잖아요. 출마 여부에 대해서. 네네. 네, 사무총장이 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오히려 이제 송영길 의원이 상수로 올라오는 그런 느낌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세 명 다 나오실 것 같은. 그런 세 분이 나오면 결국은 뭐 이거 참 결선 투표 만약에 이제 한 그렇죠. 명이 50을 있습니다. 넘지 않으면 결선으로 가는 거죠? 네. 근데 뭐 저희가 보면 선거 다음날 바로 최민희 의원이 송영길 후보 때렸잖아요. 네. 보면 뭐 이미 예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송영길 후보가 나오신다는 거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세 분이 나온다는 전제에서 기싸움들을 하고 있는 과정 그렇죠. 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책임 있는 공방을 서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인 거는 전대로
통해서 결정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유럽 순방 중에 막스 베버를 인용하며 책임 정치를 꺼내든 이재명 대통령의 글과 이를 두고 대통령 스스로 다지는 각오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은 조승래 사무총장의 답변이 오늘 영상의 가장 강렬한 장면이었습니다. 진영이 아닌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하고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은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도 여당의 구성원이라며 굳이 소속을 명확히 짚고 넘어간 사무총장의 답변 뒤에는 그 말의 무게와 책임을 온전히 혼자 짊어지지 않으려는 당 지도부의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를 두고 내부에서부터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독해하는 이 상황은 과연 국민 전체를 향한 포용의 신호탄일까요? 아니면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소리 없는 공방의 예고편일까요? 전쟁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 승리했다면 나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용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글귀가 무색하게 정작 내부에서는 선을 긋고 방어막을 치는데 급급해 보입니다. 대통령도 여당의 구성원이라는 그 당연한 말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방패로 쓰이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